안녕하세요. 타보고만 한다 다타다의 윤진웅입니다. 경기 파주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왜 나왔느냐, 바로 3세대 K5 모델이 출시됐기 때문인데요. 한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에 기아가 디자인에 목숨을 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헤드램프 아래로 쭉 뻗어있는 이 호랑이코 그릴이 잘 만들었다. 보통 그릴을 보시면 크롬으로 감싸진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번 K5에는 그냥 일체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릴이 뭔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된 디자인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3구로 되어 있고 심장 박동수를 표현한 데일라이트, 이 Z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K7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래에만 방향지시 등이 나오고 그 위로는 방향지시 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달리기에 최적화가 되고 브레이크의 성능을 늘리기 위해서 에어덕트를 뚫어놔서 바로바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와 같은 플랫폼을 적용해서 폭과 길이가 상당히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함을 살리기 위해서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후면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보시는 모델은 18인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6 터보 엔진은 최대 19인치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최대 18인치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창문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소나타 때 선보였던 디지털 키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그냥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문을 여닫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을 키로 사용했을 때 여기 넣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핸드폰을 넣으신 다음에 시동을 누르시면 바로 시동을 걸고 스마트키 없이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 그러면 이거 영원히 뽑지 말아야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뺀다고 시동이 꺼지진 않습니다. 크롬 라인이 C필러까지 내려가서 굵어졌다 다시 얇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트렁크 위까지 이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 크롬 라인에 이어서 이 후면 유리와 밑까지 이렇게 검정색으로 일체감이 드는데, 사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디자인이 공개됐을 때 스팅어처럼 유리까지 다 열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예상대로입니다. 트렁크의 공간이 굉장히 깊고 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패스트백 디자인 때문에 이 넣는 이 부분이 조금 공간이 좁아요. 그래서 길고 큰 물건을 넣기에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네, 후면 역시도 스포티함이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 리어 램프입니다. 리어 램프가 일자로 쭉 이어져 있지 않고 이 안에 보시면은 램프가 따닥따닥 끊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K5가 처음에 나왔을 때 모스부호를 연상케도 한다, 길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미등 바로 아래 이 부분이 브레이크 등이고 방향지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LED로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구가 들어갔네요. 듀얼 머플러를 적용해서 스포티함을 살렸는데 이 머플러는 사실 페이크입니다. 이 에어덕트도 관람용입니다. 이렇게 공간이 타이트하고 굉장히 협소할 때 따로 운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키 조작으로만 차량을 앞뒤로 뺄 수 있어서 타고 내리기가 용이해집니다. 먼저 잠금 버튼을 한번 꾹 누르시고 홀드 버튼을 누르시면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꾹 누르고 있으면 저속으로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저속으로 나오다가도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서 차량을 멈춘다고 하니 안전은 걱정이 없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차를 할 때 비상 깜빡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데이라이트가 켜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디테일을 놓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후진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계속 누르고 있으면 뒤에가 부딪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후진 역시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뒤에 사물이 있거나 사람이 있을 때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1.6 터보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최고급 튜닝 모델입니다. 시트 포지션이 되게 낮아요. 낮게 했는데도 머리카락이 닿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터보 차량이다 보니까 그 신호에 걸렸을 때 잔진동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도 터브렉이 살짝 있습니다. 소음 문제를 두고 보면 풍절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노면에서 소음이 조금 올라오는 건 있는데
뭐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180마력에 27토크거든요. 지금 이 차에는 성인 남자 3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가볍게 치고 나가는 걸 봐서는 역시 터보 엔진이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서도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경쾌하게 치고 가요. 브레이크는 굉장히 터프하게 잡히기 때문에 뭐 따로 밀리거나 이런 느낌 없이 바로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20대와 30대를 타겟팅으로 하고 있는 만큼 2.0보다는 1.6 터보 가솔린이 판매가 훨씬 많이 될 거라는, 터보라고 해서 스포츠카가 아닙니다. 0에서 100까지는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100을 넘어가면은 역시 1.6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 다음부터 뭐 원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스포츠카처럼 막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속도를 올릴 수는 없어요. 네, 안전운전 하십시오. 진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서스펜션이 딱딱해요. 딱딱해서 뭔가 노면의 충격이나 그리고 노면을 타는 느낌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긴 합니다. 뭔가 이렇게 살살살 간지러운 느낌 있죠. 근데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싫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계기판으로 되어 있고 12.3인치로 굉장히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 모니터로 넘어갈 때 이 하이그로시 재질을 길게 뻗어 줘 가지고 뭔가 디지털 계기판과 이 모니터가 일체감이 들어서 조금 더 실내가 넓어 보이고 모니터가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터치가 들어갔을 때 햅틱이 조금 적용이 되면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내가 누른 걸 알 텐데, 그래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뾱뾱.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햅틱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 그리고 그 아래로 보시면 이제 비상등이 있고 좌우측으로 송풍구가 있는데, 엔진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송풍구가 크게 열려져 있습니다. 공조장치 등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 이렇게 따로 터치식이 아니라 버튼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앞에 성해 제거, 이게 프런트와 리어로 나눠서 이런 부분만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고 빈도수가 높은 거, 이런 거는 따로 버튼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게 됐습니다. 수납 공간을 열어보면 뭐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12V 그리고 USB 두 구가 있어가지고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어 레버가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죠. 파킹할 때는 버튼을 누르고 나머지는 다이얼로 조절을 하면 됩니다. 디자인적으로 봤을 땐 버튼식보다 다이얼식이 조금 더 실내의 분위기는 살려준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로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열선 통풍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위로 올리면 열선이에요. 적색과 청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 틈 사이로 스마트폰을 넣어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 암레스트 열어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따로 뭐 USB나 뭐 12V 이런 건 없고 공간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룸미러도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패스가 이쪽에 장착이 되고 룸미러에서 빠졌습니다. 룸미러가 굉장히 심플하고 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열에 앉아봤는데요, 굉장히 넓다는 느낌이에요. 이 레그룸이나 지금 전체적으로 보이는 공간들이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넓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게 패스트백 디자인으로 스포티함을 살리다 보니까 헤드룸의 공간이 약간 모자라요. 가운데 보시면은 이 센터 터널이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우뚝 솟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중심부에는 더욱더 이 윗공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성인이 가운데를 타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보기에도 좋은데 여기다 손을 올리고 있으면 왠지 모를 안정감마저 듭니다. 이 열선이 2단계로 들어가 있고요. 송풍구 2개가 아주 시원시원하게 뚫려 있고 12V 단자와 USB 단자 한 구가 있습니다. 암레스트가 모압이랑 똑같아요. 그냥 툭 떨어져요. 그래서 되게 암레스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이 핸드폰 하나 정도를 넣었을 때 적절합니다. 넣었을 때 딱 높이가 적절하고
본래대로 하면 되게 굉장히 불편해요. 암레스트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트렁크랑 연결되는 스키스루가 있습니다. 그늘막이 적용돼서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후면에 소나타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그늘막이 쳐지는데 얘는 아예 그늘막이 없습니다. 각도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허리 쪽에 부분이 굉장히 푹신푹신해서 허리를 딱 갖다 대면 되게 편안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쭉 가도 장시간 운전을 같이 동행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2열에 탔을 때 배기구와 가깝기 때문에 조금 배기음이 들리는 정도예요. 하지만 뭐 크게 거슬린다거나 배기음 때문에 뭐 차를 못 타겠다는 거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서스펜션이 조금 단단해요. 그래서 노면이 조금 많이 느껴지고 방지턱을 넘을 때나 이럴 때 약간의 충격은 더해집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선택하겠다 하시는 분은 2.0을 선택하셔도 되겠지만 2.0보다는 1.6 터보 엔진을 추천한다. 토크와 마력에서 앞서고 있고요. 8단 변속기가 들어갔다는 점, RMDPS가 적용됐다는 점. 다만 이제 100만 원이 더 비싸다는 게 단점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자동차세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터보 엔진이라는 것 때문에 관리의 까다로움 그런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예열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시동을 거시고 온도 게이지가 중간까지 올 정도로 이제 저 RPM을 유지해서 오일 순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주행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제 후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착하기 5분 전부터 저 RPM을 유지해 주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터보 엔진이다 보니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설명서에 나온 대로 정확히 지켜주시는 것이 엔진 수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또 다른 차량으로 만나 뵙겠습니다.